네, 오늘은 로드바이크로 사직동에서 해운대를 한번 가봤어요. 사직동에서 해운대까지는 자전거로 30분이면 갈 수 있답니다. 온천천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가면 되는데, 부산에서 여기 있는 이 온천천은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온천천으로 해운대를 갈 수도 있고요. 또 MTB 라이더들은 온천천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달리다 보면 금정산으로도 갈 수도 있고요. 부산의 여러 명소를 이 온천천을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온천천은 수영강 쪽과 맞물려서 해동 수원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전거길이 평지인데다가 또 이동이 수월할 수 있도록 자전거길이 잘 되어 있다 보니 여러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자전거를 타고 사직동 저희 집에서 최근에 해운대 백사장이 어떻게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곧 여름이 되면 많은 인파들이 몰려올 건데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구경하러 한번 가봤습니다. 온천천을 통해서 해운대로 가시려면 제일 먼저 남쪽 방향으로 계속 내달리시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부산대학교를 거쳐서 범어사, 해동수원지 쪽으로까지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전거를 특히 처음 타시는 분 같으면 이 온천천을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자전거를 처음 구입했을 때 사실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위만 뺑글뺑글 돌았어요. 근데 그렇게 타다 보니까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가 재밌어서 사람들이 자전거를 계속 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자꾸 어디론가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루는 큰 마음 먹고 자전거를 끌고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근데 따라간 곳이 거기가 온천천이었는데 정말 신세계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온천천이 지금 공사 중이어 가지고 바로 곧장 갈 수는 없었고요. 이쯤에서 다리를 건너야 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계속 쭉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참, 자전거를 그렇게 이제 온천천에서 사실은 그렇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천천을 잘라가지고 조금씩, 사실은 처음 자전거 탈 때는 한 10km 정도만 탔을 때도 엄청난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들 뭐 흔히 운동하면 30분, 1시간 이렇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초보가 한 10km 정도를 탄다는 건 정말 뭐 짧은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어, 그렇게 사실은 저는 그게 운동이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자전거 운동하실 때 아셔야 될 게 페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젓는 게 아니잖아요. 페달을 젓다가 또 멈춰서 탄력으로 또 이동하다가 다시 또 페달을 젓다가, 그래서 실제 운동이 되는 부분들은 페달을 젓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따져본다면 단순 거리로만 운동량을 측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온천천을 타고 주행을 하시다 보면 여기가 정말 잘 돼 있는 곳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수영장 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아니 수영장이라기보다는 물놀이죠. 유아들 같은 경우에 여름에 여기 물놀이 시설에서 부모님들이 유아를 데리고 나와서 같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또 운동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여기를 산책하시면서 골고루 코스마다 이렇게 운동을 좌측에 보이시죠? 저렇게 하시면서 또 시간을 또 때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온천천 주위만 이렇게 잘 다녀보면 뭐 축구라기보다 농구, 족구, 우리 배드민턴, 그리고 체조 이런 것들까지 빠짐없이 하실 수 있는 코스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바닥에 이렇게 예쁜 차돌 같은 걸 이렇게 박아 넣어서 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구간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부산에서 온천천이라고 한다 하면 부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 그런데 여기가 단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비가 엄청나게 내리거나 하게 되면 여기가 물에 잠기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그리고 물에 한번 이렇게 잠기게 되면 사실은 복구하는 데 시간도 꽤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 번 물에 잠겼던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온천천 주변을 쭉 다니다 보면 철새들도 지금은 가끔씩 보이기도 하고요. 철새들이 보일 때는 정말 장관을 이룹니다. 지금은 뭐 철새들이 보일 때는 아니지만 철새가 있을 때는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 가지고 새끼들과 함께 다니는 모습들도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온천천 안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커다란 붕어들도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같아서는 잠자리채라도 들고 와서 낚아가지고 푹 구워 먹으면 정말 몸에 좋겠거니 하는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온천천에 보면 자전거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사실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도로에서 다니는 게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차량들하고 충돌을 염려해 두기 때문에 사실은 차도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 아는 지인이 차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차도에서는 자전거를 별로 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때부터 아마 제가 MTB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MTB는 산에서 타는데 산에는 차가 없으니까 차에 받칠 일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뭐 만약에 제일 많이 다쳤다 하더라도 뭐 골절 정도인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차도에서는 자전거 타기를 무척 어려워합니다. 예전에 한참 겁없이 자전거 탈 때는 여기 온천천을 통해 가지고 해운대로 가서 해운대에서 달맞이 고개를 넘으면 기장이 나옵니다. 기장을 지나 가지고 계속 쭉 올라가게 되면 간절곶이라는 곳이 나오죠. 매월 1월 1일이 되면 해돋이를 보려고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유명한 곳이고요. 거기에는 우체통, 커다란 자이언트급 우체통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거기 있는 간절곶을 지나서 더 올라가시게 되면 포항, 울산을 거쳐가지고 포항까지 계속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동해안 코스를 힘껏 자전거를 밟아서 하루 코스로 다녀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 차가 다니는 곳은 그렇게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닌 지는 꽤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도로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해운대까지 대략 한 짧게는 30분, 길게는 40분 정도 거리인데 혹시나 자전거를 처음 타시는 분 같으면 한 번 정도 이렇게 온천천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해운대까지 가는 코스를 통해서 가보시면 운동도 되고 또 해운대의 경치를 보면서 여유가 있을 땐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라이딩을 즐기시다 보면 라이딩이 지겹지도 않으실 거고 또 어느 정도 자신감도 또 생기실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런 곳에서 사진도 찍어 두시게 되면 제법 작품 같은 작품이 나옵니다. 온천천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온천천 끝자락이 수영관과 이렇게 맞닿아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구간은 온천천에 있는 자전거 도로가 끝나고 이제 수영강변 쪽에 있는 자전거 도로로 점프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좁은 자전거 길을 통해서 가면 되는데 갈 때마다 항상 느끼지만 여기 자전거 도로의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펜스가 보이죠. 그래서 차량이 같이 다니고 있어도 뭔가 좀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로 자전거를 타는 걸 정말
정말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를 타고 있으면 뭔가 안전하고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적어도 차에 받쳐서 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 길로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단점이라고 한다 하면 밑에가 이제 경관상 나무 바닥재로 바닥을 이렇게 깔아뒀는데, 이게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틈이 생기다 보니 특히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요철이 생겨서 지금도 이렇게 잔진동이 많이 느껴지게 되죠. 잔진동이 많이 느껴지게 되면 특히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화면이 이렇게 자꾸 떨리게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오늘 촬영에는 오스모 액션 카메라 손떨방의 최고죠. 손떨방 최고의 액션 카메라로 촬영한 덕분에 그나마 잔진동을 약간은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터널을 지나 가지고 왼쪽으로 해서 쭉 길을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이 오르막길이 끝나는 끝자락에서 다시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수영강변이 나옵니다. 여기 합류 구간에는 왼쪽 오른쪽 다니는 자전거를 유심히 잘 보셔야 해요. 잘 보시지 않으면 충돌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하고 자전거끼리 충돌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이 다치거나 상대방 자전거가 파손될 수도 있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아마 보험 하나쯤은 다 들고 계실 건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게 들고 있으면 물론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본인 부담금 어느 정도 뭐 부담한다 손 치더라도 그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한도는 있겠지만 자동차 보험처럼 처리를 해주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왼쪽에 보이는 수영천을 따라 가지고 또 쭉 따라갑니다. 수영천에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은 정말 개운하죠. 자전거 운동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운동을 하는데 땀이 안 나요. 실제로는 땀이 나죠. 그런데 계속 바람을 맞으면서 가기 때문에 바람으로 인한 땀은 자꾸 증발해 버려서 몸이 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게 되면 통상 자전거를 타고 있는 동안은 몸이 젖어 있지 않은데 페달을 멈추고 자전거를 멈추고 세워서 서 있으면 그때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죠. 땀 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아니면 땀에 젖는 게 싫으신 분들은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달리시게 되면 젖지 않습니다. 지금 특히나 오늘 같이 바람이 어느 정도 부는 날에는 정말 개운한 기분이 들 정도로 몸이 괜찮죠. 해운대로 가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셔야 돼요. 왼쪽으로 계속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자전거 도로가 끝나요. 그래서 글로 가시게 되면 많은 보행자분들한테 민폐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또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데, 정말 부산시가 자전거 도로 하나는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보통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나란히 있으면 자전거 운전자가 차에 대한 위협감을 느낀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측편에 가로수하고 뭐 관상목들을 이렇게 심어놔서 뭔가 펜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전혀 차량 때문에 불안한 기분이 안 들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자전거의 최고 장점은, 지나가는 신호등을 모든 차들은 신호를 받을 때마다 서겠지만 자전거는 그냥 통과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수영강변을 따라 가지고 열심히 해운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갈래길이에요.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해운대로 가실 수가 있어요. 왼쪽 아래쪽 길로 가시게 되면 용호동, 그러니까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광안리 해수욕장도 갈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광안리 해수욕장 쪽으로 가게 되면 이기대 공원까지 갈 수가 있고요. 이기대 공원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는 코스도 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기대 공원에 어필이 만만치가 않죠. 해운대로 가려면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길을 일부 좀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다른 여러 많은 분들이 다리를 같이 건너고 있겠지만,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 신세계 백화점이 보이는 곳에서 좌측으로 빠져서 해운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길을 몰라서 많이 헤맸었어요. 그런데 길을 잘 모를 때는 앞에 가는 분을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시는 분이니까. 여기서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좌회전으로 해서 빠지시게 되면 아래쪽에 해운대로 빠져서 갈 수 있는 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곳이 보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쭉 가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수영강변이 보이는데 정말 가까이 있어서 파도 소리가 정말 가까이서 들립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달리다 보면 길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믿고 계속 달리세요. 그러면 또 왼쪽으로 굽어지는 길을 통해서 해운대로 갈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이어집니다. 길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당황하지 마시고 길을 쭉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길이 나옵니다. 또 나오죠. 예. 또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여기도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또 가게 되면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의 오른쪽에는 명진 자동차 운전학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 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 이제 해운대권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고층 아파트들이 절비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멀리 내다보게 되면 바다가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광경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로 달려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 보이시죠. 해운대에 사시는 분들이 온천천을 통해 가지고, 특히 MTB 하시는 분들이 범어사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하고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운대 쪽은 기장을 가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 길을 이용하는데, 해운대 사시는 분들은 사실 장산을 제외하고는 딱히 MTB 라이딩을 정말 재밌게 탈 수 있는 산들이 그래 많지가 않거든요. MTB 라이딩을 제대로 재밌게 부산 근교에서 즐기신다고 한다 하면 사실은 금정산 쪽, 그리고 뭐 양산을 간다 하면 더 재밌는 코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 길을 통해서 반대로, 저하고 반대로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달리시다 보면 길을 모를 것 같지만 앞에 사람이 정차하는 곳에 같이 정차를 하시면 돼요. 앞에 한 분이 먼저 자전거를 타고 가시죠. 저분도 그렇죠, 서죠. 그러면 같이 서줍니다.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된다는 거죠. 백사장으로 가려면. 해운대 백사장으로 가고 싶은데 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 가고 있는 자전거 라이더 분들을 잘 관찰하시면 뭐 그냥 내비게이션 없이도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분이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면 해운대 백사장으로 가는 자전거 도로가 또 눈에 띌 겁니다. 만약에 길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또 앞에 분을 또 따라가시면 돼요. 자,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또 앞에 뭔가 길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믿고 끝까지 가보세요. 가보시게 되면 또 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면서 길이 나오죠. 이 길을 따라서 뭔가 바닥에 보면 자전거 표시도 있고 자전거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가는 길이 있을 것 같다 이거죠. 이 길을 계속 따라가시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해운대 아이파크가 보이죠.
해운대 아이파크가 보이고 그 앞을 이제 해운대 바닷가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해운대 아이파크 근처에는 요트 경기장이 있죠. 그리고 요트들이 정박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가끔 정말 뭐 요트 구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이불로 굴러 가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 요트 경기장을 지나갑니다. 지금은 여기서 그렇죠, 횡단보도를 건너서 신호 위반한 거 아닙니다. 신호가 떠서 건넌 겁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조금 있으면 요트 경기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 수영 요트 경기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요트들이 정박되어 있는 곳이고요. 사실 저도 참 요트 한 대 있었으면 좋겠지만 진정한 부자는 요트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가끔 뉴스에 보면 여기 뭐 요트도 공짜로 정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면 주차비를 내듯이 정박료가 있는데 정박료가 몇 천만 원씩 연체되어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걸 한꺼번에 낼 능력이 계셔서 그렇게 연체하고 계시겠지만 매번 지나갈 때마다 요트들을 들여다보면 매번 부럽기만 합니다. 앞에 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보입니다. 정말 큰 아파트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두 개의 쌍둥이 탑이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여기 요트 경기장은 잔디밭도 또 잘 되어 있어서 가끔은 이렇게 애견 카페에서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경우도 들어 있더라고요. 이전에 한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잔디밭에서 단체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거기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애견 카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완전 개판이더라고요. 보니까 개만 뭐 한 3, 40마리 정도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뛰어노는데 큰 게 작은 게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요트 경기장을 뭐 들어간 이유는 아까 달리던 그 길을 그대로 뭐 따라서 갈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볼거리도 있으면 사실은 라이딩이 지겹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요트들을 보면서 또 지나가다 보면 또 볼거리 때문에 또 라이딩이 한층 더 흥겨워져서 이 길을 선택을 했고요. 이 길의 단점이라고 한다 하면 지금 보시고 계시겠지만 자전거가 이렇게 통과하기 어려운 좁은 곳을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가 마린시티죠. 해운대 쪽은 뭐 시티가 두 개가 있어요. 마린시티가 있고요. 센텀시티가 있습니다. 처음에 센텀시티가 히트를 쳤죠. 그래 그 시티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딱 히트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마린시티라고도 하나 따로 또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엄청 비싸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마린시티를 통해서 쭉 달리다 보면 저 앞에 황금색 아파트 보이죠? 예전에 아마 저기 불이 나서 크게 뉴스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났지만 그래도 첨단 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기억이 나는 거는 저 황금색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 외장 벽이 불이 났을 때 하여튼 그게 관련된 기사가 있었던 게 얼핏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마린시티를 지나서 오른쪽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해운대 백사장에 다 와갔다는 걸 직감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이쪽에는 아마 그 유람선도 탑승할 수 있는 성선장이 있고요. 부산의 아마 명물이죠. 여기 있는 유람선은 아마 탑승을 하시게 되면 저도 예전에 일전에 한번 타봤는데 유람선 안에 뷔페가 있더라고요. 뷔페에서 술도 이렇게 먹었고요. 그리고 배에서 불꽃놀이도 또 합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뭐 이래 이벤트 코스로 유람선을 한 번 정도 타고 다녀와 보는 경험을 가지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약간 차도를 통해서 달릴 수밖에 없지만 자전거 도로가 곧장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정말 좁아서 자전거 도로라고 말하기에는 그냥 색칠만 그렇게 칠해 놓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저 멀리 조선비치가 보이죠. 조선비치 호텔 쪽으로 갑니다. 해운대 백사장을 가려는데 조선비치 쪽을 왜 가느냐, 조선비치에서 해운대 백사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길로 가면 백사장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지만 의심하지 마시고 무조건 조선비치 쪽으로 냅다 달리세요. 그리고 가다가 정말 길을 모르겠다 하시면 또 앞에 가는 자전거 라이더 분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조선비치가 보이게 되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해운대 백사장이 시작되는 구간이 나오죠. 조선비치 앞쪽은 여기에는 서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철인 3종 경기 연습하시는 분들 또는 뭐 바다 수영 연습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오게 되면 여기서 연습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도착했네요. 여기서부터가 해운대 백사장입니다. 그런데 해운대 백사장이 예전에 왔던 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여기 있는 이 길이 많이 넓어졌네요. 예전에는 여기가 엄청 좁았었거든요. 많이 좁다 보니까 사람들로 미어 터졌어요. 자전거를 가지고 감히 여길 지나갈 엄두가 안 났어요. 지나가시는 보행자분들한테 민폐를 끼칠까 싶어서. 그런데 비록 지금은 이런 시간이지만 정말 널찍하고 좋습니다. 지금 해운대 백사장 개장을 앞두고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래를 다듬기도 하고 또 뭐 모래를 퍼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비치 파라솔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선정을 하겠죠.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휴가 때 해운대 백사장에 한 번 정도는 다 와 보셨을 거예요. 근데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해운대 잘 안 갑니다.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부산에 사직 운동장 바로 옆이 집이에요. 그런데 야구를 보러 간 거는 딱 한 번이에요. 이상하게
집 옆에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부산이 집이다 보니까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를 간다든지 민속촌을 간다든지 전주를 간다든지 오히려 집하고 멀리 떨어진 곳을 더 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끝까지 쭉 가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죠. 이 정도 길이에 백사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 그래 많지가 않은 거죠. 해운대 백사장도 매년 조류 때문에 모래가 계속 유실이 되고 있어서 계속 모래를 수입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이걸 백사장에 모래 관리를 안 했더라고 한다 하면 여기도 많이 뭐 그 크기나 길이가 줄었을 건데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 그 규모라든지 품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광안리 해수욕장이라는 곳도 예전에는 엄청나게 유명한 해수욕장이었는데 상대적으로 거기는 관리가 덜 돼서인지 아니면 조류 때문에 씻겨나가는 모래가 더 많아서인지 예전에 해수욕장의 면모는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자그마한 백사장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운대는 정말 부산의 명물인 것 같습니다. 명소이기도 하고요. 외국인이 찾는 제일 1순위 관광지 코스이기도 합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데 옆에 지나가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언어가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으신 것 같고 일본인 관광객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들 중에 여기 부산 사투리를 쓰지 않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부산 사투리를 쓰는 부산 사람들은 길을 가면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거 참 희한하죠. 길을 가면서 그냥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걸어요. 그런데 길을 가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다 경기도, 서울, 다른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마 이게 뭐 부산 사나이라고 한다 하면 좀 무뚝뚝한 그런 게 길을 가면서도 표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파라다이스 호텔이 보이시죠? 파라다이스 호텔 앞쪽은 여름철이 되면 그 앞에 잔디밭에서 호프를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변신을 합니다. 야외에서 먹는 호프라서 좋은 것만이 아니고요. 그 앞에서 공연도 같이 하기 때문에 라이브로 듣는 음악과 함께 뭐 맛있는 안주와 그리고 시원한 생맥주를 여름철 저녁에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해운대 백사장 끝쪽은 팔레드시즈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그쪽이 해운대 백사장의 거의 끝쪽이고요.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속 시원한 대구탕이라고 서울에서도 많이 찾더라고요. 대구탕인데 정말 시원합니다. 또 고기도 탱글탱글해서 어떻게 이렇게 대구탕을 대구 속살이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팔레드시즈 앞을 찍고 이제 백사장을 유턴을 해서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집으로 빨리 가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조금만 늦게 가도 우리 집은 밥이 없어요. 백사장을 지나서 왔던 길의 역순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준비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액션 카메라라는 것도 필요했었고 액션 카메라를 자전거에 이렇게 또 달아둬야 되죠. 근데 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속도계 하단에 다는 방법, 아니면 뭐 헬멧 위에 다는 방법, 가슴 스트랩에 다는 방법.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 뭐 몸에는 액션 카메라를 부착시키고 싶지는 않았고요. 자전거에 거치하는 방법을 선정을 했는데 액션 카메라를 속도계 아래쪽으로 거치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들여다보는 앵글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래쪽에서 위를 보는 느낌이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사람의 시선의 느낌에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자전거의 시선에서 들여다보려면 조금은 높은 위치에 카메라가 있을 만한 필요가 느껴졌고, 그래서 최근에 제품 중에 보니까 가민 마운트에 액션 카메라를 거치할 수 있도록 스웬스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스웬스에서 나오는 제품의 액션 카메라를 가민 마운트에 고정시킬 수 있는 어댑터가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그 어댑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가민 마운트의 속도계 대신에 그 자리에 액션 카메라를 그대로 올려 놓을 수가 있죠. 지금과 같이 보는 뷰도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민천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가민 1030이 아마 최신 기종인 것 같은데, 가민천을 앞쪽으로 조금 당겼고요. 그 뒤쪽에 속도계 있던 자리에다가 카메라를 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속도계의 속도가 보이시죠? 15.7, 16 샤방 라이딩이죠. 오늘은 그렇게 운동으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샤방한 라이딩 하는 모습을 속도계에서 보여줄 수 있죠. 거리도 찍혀 있죠. 사직동에서 부산까지 그래 먼 거리는 아니죠. 한 12km, 왕복으로 하면 24km에서 25km 정도 됩니다. 가끔 해운대 백사장에 수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 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주차에서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름철에는. 이럴 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배낭에 수영복하고 여분에 갈아입을 옷만 준비를 해서 자전거는 맡겨두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해수욕을 하고 난 뒤에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방법도 그래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수다가 좀 많이 길었다, 그렇죠? 해운대 가는 길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스모 액션 카메라에 손떨림 방지 기능을 자전거에 부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볼 목적도 있었습니다. 산에서는 이미 검증이 된 것 같고요. 근데 로드바이크 같이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는 과연 어떨까? 그런데 나름대로 조금 불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합격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운대 백사장,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 한다 하면 목적지를 해운대 백사장을 두고 자전거를 타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